안녕하십니까. 나은기력과 김대현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신장장애인협회와 함께 신장장애인 건강관리교육 두 번째 시간, 혈관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주제로 한 50분 정도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저번 주에는 저희가 투석혈관관리법, 투석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투석혈관이 고장나기 전에는 어떠한 이상소견이 있는지, 그런 이상소견이 생겼을 때 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조금 더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가 뭐가 있겠느냐, 온찜질, 양치질, 그리고 지혈을 손가락으로 잘하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혈관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주제인데요. 실제로 투석을 하시는 분들 혹은 투석 전 단계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의 생활습관, 혈액검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올바른 식습관이 있다라고 못 박아서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그 건강 관리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죠. SBS 좋은 아침에 우리 박찬민 아나운서하고 류일아 아나운서가 우리 환우분들 응원하는 메시지를 좀 보내주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석으로 고생하시는 환우 여러분, SBS 좋은 아침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오늘 김대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실 텐데요. 잘 들어보시면 건강 회복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석 열심히 잘 받으시면 건강 찾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힘내셔서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우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SBS 아나운서 류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지금 이제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 이 영상 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교육도 열심히 받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시간들 보낼 수 있으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응원 보내드릴게요. 아자아자 화이팅! 네, 유일아 아나운서하고 박찬민 아나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대환이고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외과 전공의, 그리고 이식혈관외과 전임의사, 그리고 서울대병원 보라매에서 진료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은 왕십리에 있는 투석혈관 전문 클리닉입니다. 저 투석혈관만 전문으로 고치고 있는 혈관외과에서 이제 원장으로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신장장애인협회와 함께 나은기외과 김대현 원장, 저와 혈관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실제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의 식습관이 실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고혈압이나 고혈당,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본인의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는, 즉 철저한 약물 복용을 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금연.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금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마지막인데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역시 결론만 말씀드리면 복부지방, 운동 부족, 흡연, 스트레스는 피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골고루 금연하면서 명상이나 산책하면 너무 좋다.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긴 한데 실천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긴 더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런 뻔한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자, 올바른 생활 습관이란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거를 더 많이 먹고 야 이거 좋으니까 이거 더 먹어 이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이걸 안 먹으면 내가 스트레스다. 그러면 저는 드시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골고루 조금씩 드시는 게 중요해요. 믹스커피 얘기를 뒤에 살짝 준비를 했다가 뺐는데 믹스커피 나 하루에 한 잔 안 마시면 나는 큰일 나는 사람이야. 그러면 드십시오. 하루에 믹스커피 한 잔 어떻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이 편안하고 그거를 통해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면 나의 정신적인 나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대신에 편식 혹은 가리는 음식 이런 것들 오히려 어떠한 탕, 청, 뭐 약재, 고인 거, 뭐 끓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건강을 해치는 게 더 많습니다. 골고루 드십시오. 골고루. 그리고 금연은 이거는 핑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사지 그리고 우리 투석하시는 환우분들은 특히 팔 온찜질, 온열 마사지 하시고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명상, 산책, 하루에 5분만 심호흡, 4초간 숨을 쉬고 4초간 숨을 내쉬고 하는 단순한 호흡법만으로도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야 되는 거는 이제 체중,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인데 쉽지 않죠.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잘 챙기시면 피해야 하는 건 당연히 없어질 겁니다. 자, 이거는 좀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은 식습관이란 어떤 습관인가? 이 얘기를 오늘 드리는 걸로 실은 이야기는 끝난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좋은 식습관은 어떤 식습관이냐면요. 단순당, 과당은 절대 최대한 피하십시오. 음료수, 탄산음료, 뭐 모든 커피 뭐 다 안 됩니다. 음료수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일 주스, 과일 주스 건강에 좋은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과일 주스 건강에 안 좋아요. 나는 과일 주스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럼 차라리 과일 한쪽 드십시오. 설탕, 빵, 국수 안 드시면은 나는 병나라고 하는 분들을 빼고는 최대한 피하시려고 하십시오. 근데 다만 반복적으로 드리는 얘기인데 나는 이거 안 먹으면 병날 것 같아. 나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라고 하면 드세요. 조금 드세요. 그냥 소량 요 정도 먹으면 그래 위로가 됐어라고 하는 수준은 드십시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머릿속으로 실생활 속에서 잔치국수 곱빼기로 국수 이렇게 말아가지고 국물까지 시원하게 먹어야 나는 살 것 같다. 그거는 솔직히 조금 혈관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고 하긴 어렵고요. 어느 정도는 포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두세 점 정도 조금 드시고 다른 걸로 조금 더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시고 단순당, 탄수화물, 과당 이거는 여하튼지 간에 안 먹는 걸로. 내가 과자를 너무 좋아해.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 마카롱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러면 드세요. 하루에 한쪽 드십시오. 하지만 그거를 한 봉지씩 내가 매일 한 봉지씩 먹으면서 혈관 건강을 잘 챙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포기를 하고 어떤 건 얻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는 포기는 해야 돼요. 다만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한계선까지는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의사마다 좀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밥, 국수 이런 것들 안 돼요. 반찬이 중요합니다. 반찬이 중요해요. 반찬은 많이 드셔도 돼요. 반찬은 많이 드세요.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드세요. 그래서 외식이나 그런 그 배달 음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메인 식사가 대세고 반찬이 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워도 반찬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이 되게 이제 우리 투석하시는 분들은 혹은 말기 신부전,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간이 이제 언제나 뜨거운 감자죠. 소금 먹지 마라, 먹지 마라는 엄청 많죠. 식초를 좀 이용해 보세요. 본인의 입맛에 맞는 식초를 이용하시면 식초가 꽤 입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금 너무 심심해. 근데 오일,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기름진 것들 먹으면 안 돼라고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 기름진 음식이 조금 땡기고 그럴 땐 오일을 조금 첨가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영양 관리나 영양 상태를 위해선 꼭 두부, 생선을 드세요. 자기 손바닥만큼은 꼭 드시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 꼭 두부 혹은 생선을 드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은 안 드셔도 두부 한 모, 생선 한 점은 생선 한 손바닥 정도 되는 거는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고기도 좋아요. 저는 고기도 좋아해요. 고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단백질은 꼭 챙겨서 드세요. 자, 이 부분은 환자분들마다 칼륨 수치가 다르고 고칼륨 혈증은 심장 근육을 뛰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맥이라든지 흉통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본인 칼륨 수치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칼륨 수치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는 가정하에 야채는 꼭 드십시오. 실제로 많은 투석 환우분들의 권고 식단을 보면 야채는 다 빠져 있어요. 뭐 시금치 뭐 이런 것들 빠져 있죠. 엄청 야채들이 빠져 있는데 데쳐서 그냥 드세요. 대신에 칼륨 수치가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은 왜 조절이 안 되는지 신장내과 선생님들과 확인을 하셔서 가지고 칼륨 수치를 조절한 다음에 트라이를 하시되 나는 아직은 칼륨 수치가 조절이 잘 돼. 아직은 그 투석 전 혹은 초기 투석이라 어느 정도 전해질 농도가 조절이 되는 편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야채는 꼭 드십시오. 야채는 드실수록 좋아요. 드실수록 칼륨 수치만 정해졌다. 왜냐하면 이 식이섬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해질 자체 무기질을 보충할 뿐더러 미네랄이나 이제 비타민도 많고 그 식이섬유 자체가 이제 그 우리 유산균, 그러니까 대장에 있는 유산균의 보고가 되기 때문에 야채는 어떻게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은 약간 적게만 드세요. 약간 아쉬울 정도로 드시고 골고루 드시면 돼요. 여러 가지로. 간식이 많은 환우분들이 간식 먹고 싶은데 간식 먹을 수 없다라고 하시고 저도 너무 이해를 하는데 견과류가 굉장히 좋은 간식입니다. 이제 견과류, 이제 호두, 아몬드, 콩, 땅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그 아몬드 계통 무슨 여러 가지 맛, 버터 맛, 뭐 고추 맛, 이렇게 마요네즈 맛 이런 다양한 가미가 되고 있는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단순한 견과류 자체는 굉장히 좋은 간식이나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칼륨 수치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칼륨 조절이 안 되면 드시면 안 되지만 칼륨 수치가 조절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나는 내 거 칼륨 수치 모르는데? 그러면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투석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이 전해질 수치를 꼭 체크를 하고 계시고요. 아마 신장내과에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다면 어느 정도 잘 조절이 되고 있는 수준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혈액검사 수치 정도, 특히 칼륨 수치는 아셔야 된다. 알아야 자신에 맞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을 챙겨 드시는 게 좋은데 저는 종합 비타민제를 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영양제하고 다릅니다. 종합 비타민제예요.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인데요. 운동은 실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떤 운동을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운동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언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운동은 식사 후에 하시는 겁니다. 식사 후에. 왜? 혈당이 되게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이 혈당은 식후에 오르거든요. 식후에.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운동을 하는 게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식후에 간단하게 걷기,
그다음에 이제 외출하기 어렵거나 요즘 외출하기 어렵죠. 이런 분들 실내 자전거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자전거. 제 자리 실내 자전거 없는데 그러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구르는 그런 거라도 하십시오. 하여튼 식후에 운동하시는 게 좋다. 이게 제가 꼭 권고드리는 좋은 식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단순당, 음료수, 과일, 설탕, 빵, 주스, 국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찬은 골고루 많이 드세요. 간이 심심하다, 식초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 기름진 음식이 고프다 하실 때는 오일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생선과 두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드시길 권고해 드리고요. 칼륨이 걱정돼도 본인의 칼륨 수치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야채 데쳐서 드셔야겠죠. 이 데친 야채는 꼭 드십시오. 식이섬유의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양이 중요한데요. 양은 약간 허전할 정도로 조금 허전할 정도로 드시고 골고루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간식은 견과류를 추천해 드리나 이것도 칼륨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칼륨 수치 확인하시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종합 비타민제는 챙겨 드시는 게 좋겠다. 운동은 종류보다는 타이밍인데 식사 후 1시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식사 시작부터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가 끝나고 1시간이 아니라 식사 시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이기 때문에 식후, 그냥 식사 후에 바로 걷기나 실내 자전거 같은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권고해 드리는 사안인데 자세히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혈관 건강이 과연 어떤 말이길래 왜 혈관이 고장이 나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혈관 질환, 뇌졸중, 심근경색, 실명, 그다음에 뭐 투석, 하지괴사 다양하게 있죠. 혈관 손상의 기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손상은 동맥 손상을 혈관 손상이라고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동맥은 두 가지의 기전으로 고장이 납니다. 하나는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는 동맥 경화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혈관 안에 때가 끼는, 혈관 안에 때가 껴서 혈관이 좁아지는 이 죽상 경화를 말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동맥 질환은 실은 죽상 동맥 경화라고 그냥 얘기를 많이 해요. 의료진들은 죽상 동맥 경화. 한 번 생기면요. 굉장히 초기에는 다시 돌아온다라는 보고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비가역적, 그러니까 한 번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빠진 채로 있는 거예요. 더 악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긴 한데 생겼다면 그 다음부터는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죄송하지만 투석 환우 여러분들 사망 원인 거의 50%가 심장 혈관으로 사망을 하십니다. 즉 투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혈관 건강에 신경을 꼭 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체 인구 대비 단독 질환으로는 사망 원인 1위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가 암인데요. 암은 각각의 생기는 종류에 따라서 원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단독 원인 질환으로는 심장혈관 사망률이 1위예요. 그리고 돌연사 역시 심혈관 질환, 이 동맥 손상, 동맥 질환으로 사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혈관은 왜 고장이 나느냐? 왜 고장이 나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혈관은 통로입니다. 자동차 키라고 비슷해요. 자, 혈관의 내벽에 고혈압으로 이 내피세포가 일부 찢어집니다. 그럼 되게 이렇게 혼자 낫는데 낫는 과정에서 혈관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기름때, 기름 찌꺼기 이런 것들이 혈관 벽에 끼면요. 콜레스테롤이 침착이 되면서 안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콜레스테롤은 그럼 기름진 거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탄수화물로 생성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80%는 우리가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근데 간은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즉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먹어서 기름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탄수화물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생겨서 그게 혈관에 때로 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탄수화물 조심하세요. 탄수화물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밥, 국수, 빵, 이런 음료, 설탕 이런 것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
염증 반응이 악화가 되는데 이 염증 반응을 가장 악화시키는 게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그리고 흡연. 그래서 혈관벽이 이렇게 커져요. 혈관벽이 커집니다. 그러면 혈관벽이 커진다는 것은 혈관 안에 흐르는 이 혈관 내경, 혈관 자체는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피가 지나가는 길은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 벽이 커지니까, 장애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죽종이라고 합니다. 죽종이 기름때, 염증 찌꺼기들이 모이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혈전을 만들고 팍 터지면서 혈관을 막거나 혈관을 좁게 하거나 혈관을 고장나게 하는데, 이 기전들의 원인이 바로 고혈압, 혈관 내벽을 찢는다, 고지혈증,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쌓는다, 당뇨, 염증을 악화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흡연, 염증의 주변이다, 음주 같은 걸로 혈전이 잘 안 나을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단순해요. 골고루 적당히 먹고 많이 움직이고 혈압 조절하고 혈당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조절하고 금연하고, 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자,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아이들 손주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야, 국영수 중심으로 예습 복습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국영수입니다. 국영수.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당뇨죠. 예습 복습 철저히. 식습관을 골고루 적당히 먹고 많이 움직이고 금연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기 앞서 과학적인 근거를, 많은 스터디 중에 대표적인 스터디, 이게 다이렉트 연구라고 해서 BMI, 그러니까 이 27이면 한국인 기준으로는 비만입니다. 이 비만이 있는 당뇨병 300명을 6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똑같이 당뇨 치료를 했다는 가정하에, 단순히 체중만 빼도 10kg 이상 빼면 73%가 당뇨병이 좋아지고 15kg 이상 빼면 거진 90% 정도 당뇨가 좋아져요. 즉, 당뇨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체중을 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뇨병이 좋아집니다. 아까 혈관 손상의 중요한 기준이 뭐였죠? 당뇨. 체중만 빠져도 좋아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좋은 식습관들이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 이런 구체적인 혈관을 해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탄수화물, 과당 절대 피해야 됩니다. 밥국수 드시면 안 되고 반찬 많이 드셔야 돼요. 식초로 간을 하세요. 삼삼하게. 오일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기름기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생선과 두부, 단백질 중심의 섭취는 꼭 하셔야 됩니다. 칼륨이 걱정이 돼도 칼륨 수치가 정상이라는 기준 하에 야채는 꼭 드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데치시면 거진 칼륨 수치 많이 조절되는데, 이게 어떤 야채는 칼륨이 너무 많아서 주의해야 되고, 어떤 야채는 뭐 드셔도 되고, 이런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보지만 저도 헷갈려요. 그럼 저도 저거를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대부분의 야채를 데쳐서 그냥 골고루 좀 드십시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골고루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과일이나 비타민 같은 미네랄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요. 식후 운동은 잊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얘기로 드릴게요. 자, 채소, 생선, 반찬으로 많이 드시고, 어떻게 드시는 게 좋냐면요,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이게 혈당, 고혈당, 아까 혈관을 손상시키는 기전 중에 이제 고혈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혈당, 당뇨. 이 혈당은 천천히 오를수록 좋아요. 혈당이 빨리 오르면 혈관 손상이 심해집니다. 그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식사를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천천히 할 수 있을까? 많이 씹으십시오. 한 수저에 본인의 나이만큼 씹으십시오. 저는
의식적으로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 나이만큼 씹습니다. 한 수저를 뜨면 그냥 세면서,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죠. 모든 끼니를 그렇게 하진 않지만 노력을 합니다. 머릿속에 늘 생각을 하고, 내가 60대다. 그럼 60번, 한 수저에 60번 드십시오. 내가 70대다. 그러면 70번 씹으세요. 70번 씹으세요. 식사 시간이 길어지죠. 그리고 포만감이 쉽게 생깁니다. 배가 좀 빨리 불러요. 천천히 식사를 하십시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드시냐가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우리 환우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 핵심은 수많은 교육 영상처럼 이거는 먹어도 되는 음식,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두 가지를 쫙 나눠가지고 야 이렇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발표하고 그거를 몇 번을 제가 연구를 하고 했어도 저도 기억이 안 나요. 환우분들이 어떻게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그러니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골고루 드시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 천천히 드십시오. 나이만큼 씹어 드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허전하게 70% 밥이 한 공기 있잖아요. 반을 딱 더십시오. 포기하세요. 밥 반 공기 더 드신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대신에 반찬을 더 많이 드세요. 꼭꼭 씹어 드세요. 밥 반 공기를 꼭꼭 씹어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지시는 지름길인데, 나는 밥을 너무 사랑해, 나는 밥이 최고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찬밥이 이제 나중에 저항 전분이라고 제가 뒤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저항 전분이 생기면서 찬밥은 혈당을 좀 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찬밥을 조금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간식은 좀 피하세요. 이거는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라는 195개국 전 세계가 다 들어가는 거죠. 200여 개의 나라가 있으니까 1990년부터 20년, 30년이죠. 27년 동안 159개국의 15개의 식습관과 사망에 대한 대규모 연구예요.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실린 이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라는 스터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식사와 사망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나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좋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연구는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드셔야 건강하다라고 답을 해줍니다. 이 옆에 있는 이 그래프가 사망에 관련된 식습관을 정리한 건데요. 잘 안 보이실 거라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족하게 먹는 이 견과류, 우유, 이 전곡류라고 하는데 통곡밀이죠. 이거를 많이 먹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야채, 견과류, 우유, 통곡밀을 많이 먹는 게 오래 사는 지름길이더라. 이런 스터디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설탕 음료와 햄, 소세지 같은 가공, 그리고 소금, 그리고 붉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었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먹었더니 사망을 좀 많이 하고, 이거를 덜 먹었더니 사망을 좀 더 많이 하고, 즉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스터디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식사 습관을 아시아 계통에서 이제 분류를 따로 하면 소금과 이 햄, 소세지 같은 가공육은 너무 많이 먹고 있고요. 통곡밀, 흔히 이제 현미죠. 한국으로 치면 현미. 우리는 통곡밀 말고는 이제 섭취를 잘 안 하니까 과일, 견과류, 채소, 섬유소, 칼슘, 다중 불포화 지방산, 이게 오메가3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좋은 기름, 그리고 우유, 이런 걸 좀 덜 먹더라. 한국인의 식습관입니다. 이건 전체 인구 대상이에요. 투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스토리가 다릅니다. 근데 전체 인구 대상은 결과적으로 좋은 건 좀 덜 먹고 있고 나쁜 거를 많이 먹고 있는데, 야, 나쁜 거를 많이 먹는 것보다 좋은 걸 덜 먹는 게 심장병이 더 많이 생겨, 뇌혈관 질환이 더 많이 생겨, 조금 더 사망률이 높아라는 스터디가 27년 동안 159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런 엄청난 규모의 스터디가 이걸 증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No sugar. 설탕을 드시면 안 돼요. 당. 그래서 과일 주스 계속 안 돼요. 과일 주스 안 돼요. 과일 주스 안 돼요. 과일 주스 안 먹으면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못 살아 하시는 환자분들 계시면 저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차라리 그럼 과일 드세요. 차라리 과일.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포도, 감, 복숭아 너무 맛있죠? 과일 드실 거면 껍질째 사과와 배 정도 한두 쪽 드세요. 저는 과일 그래서 안 먹습니다. 저는 제 건강과 과적,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단 거 좋아하고 과자보다는 과일이 낫다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는 주고 있긴 한데 저는 안 먹어요. 저는 과일은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시리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먹죠. 시리얼 간단하고 간편한 건강 아침 식사라고 광고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드시지 마세요. 청량음료 이거 말해서 뭐합니까? 정말로 드시면 안 돼요. 믹스커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믹스커피가 하루에 한 잔 안 먹으면 나는 너무 병나는데 그럼 드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아침에 시리얼 한 그릇을 안 먹으면 나는 병난다. 그러면 한 줌 정도 조금만 해서 드셔보세요. 그냥 맛만 좀 보세요. 본인의 스트레스가 더 중요하지만 이거를 피해야 된다. 이거를 안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꿀. 많은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설탕 안 좋으니까 꿀 먹을래. 꿀이 좋아. 그리고 각종 청, 뭐 유자청, 뭐 매실청. 이거 설탕 대신에 쓰면 건강에 좋아. 아니에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탕이에요. 그냥 설탕 덩어리예요. 뭐 건강에 안 좋아요. 착각입니다. 착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인공 감미료를 차라리 드세요. 인공 감미료. 물론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약점이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만 혈당 수치 그리고 고지혈증만 놓고 보면 인공 감미료의 장점이 이러한 각종 천연 꿀, 청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설탕, 과일 주스 안 드셔야 되고요. 믹스 커피는 그냥 스트레스를 위해서 한 잔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청량음료, 커피, 콜라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노 칼로리 탄산음료를 드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리고 꿀, 각종 청 피하세요. 댁에 있는 것들 그냥 누구 주십시오. 저도 안 먹고 있어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식이섬유, 견과류, 생선, 두부는 너무 중요해요. 채소, 잡곡, 현미 이거 너무 좋은데 약점이 있죠. 칼륨 수치가 약점이에요. 가지고 칼륨 수치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데쳐서 드세요. 물도 데쳐서 드세요. 데쳐서 꼭 드세요. 섬유소는 혈당을 조절하고 고지혈증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야채를 포기하기엔 너무나 포기할 게 많아요. 저는 이 환자분들, 투석하시는 환우분들의 실질적인 식습관을 옆에서 보면 종류별로 흔히 우리가 권고하는 대로 뭐 계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못 지키고 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환우분들이 드시는 식사로 일주일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틀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못하는 거 환우분들한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변환점은 뭐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야채를 데쳐서 드세요. 야채를 꼭 데쳐서 드시고 대신에 칼륨 수치 검사는 꼭 하세요.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해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해초는 잘 안 데치죠. 그래서 해초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 부분이 있지만 해초에 오메가3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초도 미역국 좀 좋아요. 미역국 삶잖아요. 아주 국물 말고 건더기만 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견과류, 칼륨 때문에 적극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두부랑 생선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 좋고요. 특히 두부, 이 대두는 단백질도 많고요.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요. 그런데 두부로 드시면 흡수도 더 잘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단백질 섭취는 인슐린 기능이 아직은 남아있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죠. 췌장의 기능을 보장할 뿐더러 근골격계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두부하고 생선 절대 식사에서 빠지지 않게 의식적으로 챙겨 드세요. 제일 좋은 건강 습관은 밥 대신에 이제 두부 한 모 드시면 그게 탄수화물이 아니지만 든든하고요.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두부
생선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만큼 씹어 드셔야 되는데 요거를 피하셔야 돼요. 국에 밥 말아 먹기,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거는 뭐 디톡스야 하면서 뭐가 이렇게 각종 통곡밀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 주스야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 가지 반찬 잘 챙겨 드세요. 갈아서 말아서 물처럼 드시는 건 일단은 혈당을 다 급격하게 올리는 겁니다. 혈당을 불꽃처럼 올려요. 쫙 올립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딱딱한 음료를 드십시오. 찬밥을 드세요. 저항 전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찬밥도 너무 싫어하고 쌀도 너무 좋아하는데 코코넛 유를 조금 쌀에다 해서 같이 조리를 하시면 저항 전분이 좀 생겨요. 그래서 코코넛 유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제일 나중에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순서, 음식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요. 식전 빵 안 돼요. 식전 빵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식전 샐러드, 식초, 발사믹 식초 같은 식초를 곁들인 상큼한 입맛을 좀 돋굴 수 있는 식초를 데친 야채랑 샐러드를 조금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정말 건강한 식사죠.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식후에 과일, 정말 너무 좋죠. 식후 과일 뭐 너무나 필요한 건데요. 그나마 사과, 배가 좋습니다. 토마토하고 아보카도도 좋은 후식입니다. 물에다가 레몬을 타서 식후에 레몬 음료수, 상큼한 그런 레몬 물은 우리 몸에 있는 혈당과 고지혈증을 조절해주고 혈압도 조절해주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몬 물도 좋아요. 망고, 바나나, 파인애플, 블루베리, 복숭아, 포도, 오디, 수박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근데 너무 좋아해. 나는 복숭아, 요즘에 뭐 철이죠. 복숭아 난 너무 좋아해. 한쪽 드세요. 한쪽, 두 쪽. 이거 안 먹고 스트레스다. 내가 이거 안 먹고 못 살아. 그러면 드십시오. 대신에 적게.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저처럼 과일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세요. 그거 과일 안 먹고 잘 지낼 수 있어요. 다만 아까 그 글로벌 버른 디지즈 스터디에서 미네랄, 종합 비타민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일, 통곡밀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 게 좋다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영양제랑 좀 다른 거예요. 종합 비타민제 대신에 칼륨하고 칼슘이 들어있는 게 아닌, 칼륨하고 칼슘이 없는 제품을 찾아서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이 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퓨어 스터디라고 해서 18개국 13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13만 명입니다. 대부분의 스터디들이 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이라는 거를 가정했을 때 엄청난 스터디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심장병을 제외하고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더니 그냥 많이 사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더니 지방을 많이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스터디입니다. 퓨어 스터디. 약, 빵, 국수, 흰쌀밥, 시리얼, 설탕,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 자체가 혈관을 망가뜨린다 이거예요. 아까 콜레스테롤 만든다고 그랬죠? 혈압도 올립니다. 당뇨도 악화시켜요. 단순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모두 악화시켜요. 피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빵 드시지 마세요. 밥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죽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밥 좋아하는데 찬밥, 코코넛유가 들어간 것 천천히 드세요. 식전빵 나중에 드세요. 이런 얘기를, 이런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금연은 말해서 뭐합니까? 흡연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정도 의지는 가지고 계시길 추천해 드려요. 제가 본인의 스트레스가 중요해서 나는
하루에 믹스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큰일 나는 사람, 나는 하루에 과일 한 쪽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은 드시라고 했잖아요. 아쉽게도 흡연 하루에 한 가치도 안 돼요. 담배는 한 가치나 한 개피나 간접 흡연이나 똑같이 무조건 안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아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의지, 금연 보조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것조차 안 하면서 혈관 관리를 한다.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이에요. 하셔야 됩니다. 흡연 자체로 중풍, 심근경색 말해서 뭐합니까? 너무나 치명적이고요. 술에 대해서는 약간 의사마다 이견이 좀 있는데요. 좋다. 그러니까 와인에 있는 이제 저도 와인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와인 안에 들어있는 이제 레스베라톨이라는 그런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먹으면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간에 부담이 돼서 적정한 술의 양은 남자는 소주 2잔, 여자는 1잔인데 소주 1잔 드시고 이렇게 내려놓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편이고 저는 지금 한 2년 넘게 절주를 하고 있긴 한데요. 안 되더라고요. 한 잔 마시고 그거를 내려놓는 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마시고 있습니다만 흡연은 무조건 안 되고요. 술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 인슐린, 고지혈증, 중풍, 심근경색 다 영향이 있어요. 흡연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은 식습관이란 단순당, 설탕, 과당은 절대 피하셔야 돼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이거를 안 먹어야지, 이거를 줄여야지, 이거를 조금 먹어야지라고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이걸 안 먹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조금씩 드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생활 습관의 정착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길들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고 머릿속에 늘 밥, 국수, 빵은 안 돼. 반찬을 많이 먹어야 돼. 이 생각을 늘 하셔야 되고요. 식초를 이용하셔서 간을 조금 하시고 오이를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생선 부분은 꼭 빠지지 마시고 챙겨 드시고요. 고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칼륨이 걱정이 돼도 야채는 데쳐서 끼니 때마다 다양하게 드시고요. 김치도 너무 좋아요. 양이 중요한데요. 약간 아쉬울 수준으로 적게 드십시오. 식이섬유, 풍부한 골고루 다진 야채들 이렇게 반찬을 꼭 드십시오. 간식은 견과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륨 수치 때문에 본인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나마 추천해드리고요. 단단한 과일 뭐가 있죠? 아까 사과, 배 2가지만 기억하세요. 사과, 배 한쪽씩 껍질째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런 견과류나 과일로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칼륨과 칼슘이 안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는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추천을 많이 드려요. 운동은 식후에 하는 게 중요하다. 식후 운동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많은 내용을 했다기보단 반복적으로 쉬운 내가 당장 집에서 따라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식습관 자체가 생활 습관과 결합된 식습관은 그냥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을 조금씩 고치면서 제가 네이버에 혈액 환우를 위한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혈액 투석 환우를 위한 전문 카페에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실생활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려고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것들이 우리 환우분들 건강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분들 더 건강해지시길 늘 소망하고요. 이 투석이라는 꽤 큰 중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인 저도 많은 부분을 배우고 그 부분에서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우분들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하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이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